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좀 멀리하고 싶은 존재? 나이가 달라도 친구같이 제게 잘 챙겨주시고 잘 놀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두는 존재? 내신을 관리해 주시는 분 같아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주시는 분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임금,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교사는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인공인 영화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의 꿈과 자아를 실현해주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조력자 역할로도 등장하죠. 그러나 시대가 급변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교육 환경이 형성되고 지식 습득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승진보다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교사가 늘면서 교장, 교감 승진을 포기한 교사를 뜻하는 교포자, 보직 기피, 오지 근무 기피 등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사례의 급증, 교권 침해 발생 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또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이 세 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생방송 EBS 교육저널에서는 우리 교육 현장의 가장 직접적인 주체인 교사의 현 위치와 미래 사회를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EBS 교육저널의 박남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아마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선생님이 한두 분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맺어진 인연은 남다른 의미는 물론 상당히 오래 이어지는데요. 요즘 현실을 보면 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달 실시되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2년 전보다 무려 65%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중등교사 5명 중에 1명은 교사가 되는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또 답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계 관계자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생방송 EBS 교육저널에서는 대한민국의 교사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김희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신 조연희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젊은 교사 전국 조직인 2030 청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부모를 대표하셔서 참교육 학부모회 박이선 전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비롯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학과 학생들 그리고 예비 교사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05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 EBS 교육저널은 교사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각, 그리고 현재 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무엇인지, 그 해결 방법은 없을지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교사가 동네북이다, 아니면 또 교사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래도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는 교사가 희망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토론자들 모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교사 현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사회적 이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짧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희경 교수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변화나 여러 가지 문명사적인 이런 상황을 볼 때 교사는 분명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변화 안에서 아이들을 이끌고 갈 사람들은 바로 교사인데 이 교사들은 그것을 이끌고 갈 만한 충분한 역량이나 혹은 훈련이나 이제 의지라든지 마인드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변해야 한다가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실에서 교사 없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킬 수 없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현희 선생님. 네, 저는 우리나라 교사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전문성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직업인을 넘어서 직업적인 소명의식,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그런 직업적인 소명의식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 우리 사회에 또 강범위하게 교사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정현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전국의 교사가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앞에 스크린에서 보신 것처럼 6천여 분의 선생님들께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이와 참 대조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 지역 중등 임용고사 경쟁률에서 국어 과목이 약 33대 1, 영어가 31대 1을 보였습니다. 정말 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언가 힘들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든 이유가 뭔지 또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박이선 부회장님. 네, 그 학부모들은 학교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사의 변화를 포함해서.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그 학생과 교사 간 또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매우 증폭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교육개혁을 얘기할 때 교사만 변하면 그럼 우리나라 교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도 들어보셨지만 이 학부모를 포함해서 사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그 교직에 대한 관점하고요. 또 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지금 좀 갭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교직은 고등학생 선호 1위 직업이고요. 또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편하고 좋은 직업인데 또 실제로 스님들은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우리 조현희 선생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고용 불안이라든가 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우리 현실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그 학교 현장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실제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개성도 강하고 요구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십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한 교사가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열정과 노력과 또 헌신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는 관리자로부터 상당한 또 지속적인 그 상처나 그런 심한 모욕감 같은 것들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그러다 보니 개인이 감당하다 보니 결국은 학교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현희 선생님 보실 때는 현재 시스템 부재네요. 개인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었을 때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개인이 그대로 어떤 범퍼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관점이 있으실까요? 우리 김희경 교수님. 저는 이제 그 국제 교사 위상 조사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키 제임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재미있게도 중국에 이어서 한국은 두 번째로 내 자녀가 교사가 되는 걸 원한다.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사실 소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대부분 왜 교직을 선택했습니까? 물어보면 부모님의 권유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교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을
창의성을 발휘하고 나의 자율성을 가지고 그냥 꿈꿨던 것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닌 거예요. 네, 상당히 네. 관료적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교직은 굉장히 신분이 안정되고 좋은 직업이다. 그러나 막상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우수한 인재들은 늘 좌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관점이신데 정말 우수한 인재가 갔더니 자기의 열정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만한 지금 문화 풍토가 잘 안 돼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네요. 특히 그죠? 신규 교사 때 그게 더욱더 저는 심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신규들이 겪는 네. 어떤 좌절감들이 있네요. 네.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 그런가요? 제가 그저께 인천 지역에서 신규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고 왔는데 네. 정말 밝아 보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 일정 연수라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네. 정말 같은 분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어두워지시거든요. 아, 3년 사이에? 예, 3년 사이에 딱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사실 모든 국민들이 학교라고 하는 제도권 공간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때의 잔상들로 많이 학교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세대가 학교를 다녔을 때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의 내밀한 모습까지 보지는 못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단편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과거의 잔상과 합쳐지다 보니까 기대 수준과 많은 부분에서 불일치되는 모습이 생겨서 실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스님들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은 이 학교에 대한 불만도 크고요. 또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골은 깊어져 가는데 우리 학부모 대표로 오셨는데 그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뭐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 선생님이 우선 내 아이를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네. 이렇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데 선생님들은 모든 아이들을 바라봐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사의 역할이 서로 이렇게 학부모가 생각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선생님 스스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으로서 교사에 대한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너무 경쟁 일변도로 우리나라 교육은 하여튼 누가 잘하나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만 바라보고 선생님들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 함께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서로 생기면서 서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하고 또 선생님 스스로 자기를 교사의 역할 정의하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네요. 네. 혹시 조현희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네,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가 그 스카이캐슬도 보셨듯이 지나친 입시 경쟁 또 우리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그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경쟁 사회 속에 넣어서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모든 아이를 다 1등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오히려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교육이어서 선생님은 그렇게 또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다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데서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그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학교 현장에 갔더니 막상 자율권도 없는 것 같고 상당히 힘들다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원정책 개혁 관련해서 이 교사들은 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학교장 선생님이랄지 또 정책당국은 보니까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이 학부모 만족도도 낮은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불만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현재 생기는 이런 여러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과연 자율권을 확대해야 되는지, 확대한다면 어느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지, 혹시 또 통제를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임감을 물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다면 아마 정책당국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실 때 어떠십니까? 그 자율권이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자율과 이제 책임이라는 부분이 항상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사 그렇죠. 개인의 자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장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조상 교육과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수업 일수, 시간수까지 다 아주 상세하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잡혀 있죠. 네. 거기에서 어떤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들 말씀도 하셨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를 통제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또 가장 크게 불거지는 부분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또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학교도 각각의 어떤 생태를 가지고 나름의 개성을 좀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좀 당국에는 쓴소리가 되겠지만 정책을 정해놓고 일변도로 다 맞춰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생각이 현 듭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학교 단위 교육 자치를 하는 거거든요. 학교 자치.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요. 네. 이제 내려오는 공문들을 보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아침에 뭐 등교 시간 물론 늦춰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개의 학교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 제시를 하는 학교가 거죠. 결정할 것까지도 네네. 여기서 교육 당국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청이네요. 교육청이 되겠죠. 교육청이 네. 그렇게 한다. 이 교육감님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인천 말고 다른 데로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교육학과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면서 가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는 학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학생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손아영입니다. 네, 자, 우리 지금 토론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시각으로 주제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켜보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 아니면 혹시 이런 것 좀 질문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교사가 오지 근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어느 지역을 배정받아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라고 들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오지에서 일하는 교사에게 어떠한 보상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지교사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뭐가 있나? 누구한테 여쭤보고 싶은가요? 현직 교사이신 박정현 위원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박정현 위원장님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답하실 수 있을까요? 오지 근무를 실제로 선호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가는 뭐 뒤에서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두 가지 부분으로 접근이 됩니다. 하나는 어떤 보수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사실은 오지에 대한 건 또 크지가 않고요. 이전에 계속 적용했었던 방법은 승진 가산점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유인가가 됐었죠. 그런데 이게 또 한계를 보이는 게 굳이 교감 교장 선생님으로 승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섬이나 아니면 뭐 상간으로 가는 것들이 힘든 일로밖에 비춰지가 않는 거죠.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어떤 헌신만으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가산점이 갖는 의미가 약해지면서 이런 문제도 나타나는 게 있고 또 과거만큼 승진에 연연하는 교사가 줄어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아무튼 보상책은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정교조 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보상책 이런 거 있나요? 어떤가요, 선생님? 오히려 승진에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점수 따기에 연연하는 교사를 만날 가능성도 또 한편으로는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를 갔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여러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도시에 근무할 때나 오지에 근무할 때나 이렇게 좀 뭔가 편안하고 자기 생활을 또 잘 유지하면서 교육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마련해주는 방식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른 특별한 방안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학생 한 명 의견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네, 우리 학생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선학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아주 좋습니다. 혹시 토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제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좀 이론 위주의 내용들만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미래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을 하나만 뽑으라면 사명감을 들고 싶어요. 네네. 근데 요즘엔 그 사명감을 교사분들이 띠기 위해서는
교원 선발 과정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원의 선발 과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교사분들이 더 사명감을 띌 수 있을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께 답 듣고 싶은가요? 김희경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김희경 교수님, 혹시 질문은 적절한지 답은 있으신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제가 늘 문제인식을 가졌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사 선발도 있지만 애초에 양성기관으로 우리가 예비교사를 선발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선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무엇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양성기관에 진학을 하죠? 성적이거든요. 성적, 네. 수능, 성적.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해외가 다 놀랍니다. 다 교대나 사대. 교대는 대한민국의 한 2%, 사대 5%. 그래서 굉장히 성적을 우수한 학생들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성적 우수자는 결국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또 좋아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선발하게 되고 또 이런 학생들이 열심히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이제 임용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험에 능숙한 학생들이 가장 탑 훌륭한 학생들이 또 교직에 입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부하지 못하거나 학습이 부진하거나 하는 아이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범생이고 다 잘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발 과정에서 교직 적성이라든가 정말 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무엇인가 이거를 검증해야 돼서 저희가 사실 인성검사도 도입하고 했지만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로 대안은 없습니다만 뚜렷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저는 임용고시가 바뀌어야 한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 중심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기쁨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걸 키워주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직 교사 입장에서 현직 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래 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다양한 연구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교육 이론이라든지 또 미래 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들을 하고 있고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들이 또 교육에서 교실에서 실현이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하면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굉장히 만족을 하는 교육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들이 교대나 사대 교육과정 속에 좀 들어가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익히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좀 품고 이제 교사가 됐을 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하고 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 네. 사회자님 거기에 제가 조금만 네네. 보완하십시오.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교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현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도 많고 실제 그런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양성기관으로 또는 교직으로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교원 선발 과정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미 교대나 사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나중에 내가 교사가 꼭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이 저는 교생 실습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학교 현장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구나. 단순하게 교육 과정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또 체험도 하고 또 내가 학생들하고 잘 교감이 안 되는구나. 내가 교직이 나한테 맞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교생 실습 기간이 우리나라는 현재 굉장히 짧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교대나 사대 내에 어쨌든 교생 실습과 관련된 기간을 늘려야 그래서 본인이 교직에 적합한지 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좀 교직으로 나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간호사도 1000시간의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1000시간이면 25주입니다. 근데 교대가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하고요. 사대는 4주밖에 안 하죠. 지금 전문가 양성하기에는 너무 실습이 짧다. 이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이번엔 약간 다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들보다 지금 더 바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보직을 맡을 것인지, 또 몇 학년 담임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보직을 기피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년은 서로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과거에도 그랬을 텐데 왜 요새 와서 더 심해지는지, 뭐 이런 게 지금 많은 의문으로 대두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 네. 예, 제가 신학기에 학생부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주변에서 다 축하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학주라고 불렀었죠, 예전엔. 이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1970년에 당시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5.3일 교육개혁에 의해서 법이 셋으로 분화가 되고 98년도부터 부장교사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두고서 실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난리도 아니거든요. 부장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불러다가 부탁을 하거나 강권을 하거나 심지어 어떤 보도를 보니까 추첨을 하거나 연령대별로 할당을 해주거나 이 정도 상황까지 가는데요. 네네.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유인책을 제시하는데 마찬가지로 보수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역시 승진에 대한 부분으로 1차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학생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뭐 질문을 드리면 좀 그런데 보직 수당 얼마를 받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만 원을 드리거든요. 네. 담임 수당이 13만 원인데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1차 외재적 보상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보직교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좀 조사해 왔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어떤 직위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명칭 자체를 리더 티처 혹은 이제 헤드 티처로 정해서 자부심을 갖게끔 가는 방향을 추진을 하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거긴 뭐 전부 이제 계약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부장교사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연봉의 약 40에서 60% 정도를 가산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보직을 맡기 위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커리어를 더 쌓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을 함께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결국 돈을 크게 올려야 될 텐데 그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그게 제일 문제죠. 이번에 제가 속해 있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했습니다. 담임수당 2만 원 올리는데 6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과감하게 2배로 올렸는데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고 10만 원으로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회신은 기재부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앞으로 한참은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오고 있어서 그건 뭐 제 개인적 아니면 단체가 해결할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들의 말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약간 또 다른 문제인데 아까 그 말씀도 나왔지만 이 도농 간에 있어서 특히 초등교원은 수급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서벽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기획운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떤 해결책은 정말 없을지, 우리가 마냥 해결책 없다고 하면서 방치하는 것은 정말 저희가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원 수급, 교원 정원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되고 또 과밀학급에 대한 상한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2013년인가요? 2013년도에 그 교원 수급 산정 기준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대도시에는 과밀학급이 발생되게 하는 조건을 만들고 또 도서벽지 이런 데는 선생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급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교원 산정 기준을 별도로 해야지 거기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수 기준이 아니고 학급수 기준으로 해달라. 그래야 그쪽에도 선생님들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네요. 네, 우리 김희경 교수님. 네, 저는 이제 현재 초등의 수급 시스템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3개 이제 국립
12개 하고 이제 이화여대에서 13개에서 초등교사를 키우는데 그동안 굉장히 정원을 감축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3,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숫자로는 4,000명 이상 우리가 공급할 때 부족한데 이 시스템이 학생들이 아무 데나 가서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전국에 그렇죠. 가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최고의 학생들이 다 교대를 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교대 가고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광주교대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훌륭한 애들이 여기저기를 가거든요. 네. 시험 칠 때는 이제 자기 생활 근거지라든가 아니면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일단 네. 절대수는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에 좀 격차가 생긴다고 보고 네, 네. 그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초등교원 양성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지금 교사 사기 저하가 좀 심각하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 교권 침해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있고 말이 나오는데 지금 명태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있으면 명태 급증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핵심 이유는 뭔지, 어떻게 정책을 바꾸는 게 바람직할지, 그리고 명태가 늘어나는 게 꼭 나쁜 건지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인 선생님 또 듣겠습니다. 교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은데 네.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명칭 그대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 교직에 헌신하시고 퇴직에 이제 인접한 연령이 되셔서 이제는 좀 삶을 또 돌아보고 하시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구조상으로 어떻게 보면 명태를 강요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년, 3년 정도 당겨서 학교를 나가더라도 불이익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선택지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30대, 40대 교원들도 명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거의 다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권에 대한 부분에서 심각한 침해를 당하시고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게 명태를 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자존심과 아이들 앞에 항상 서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충격적인 경험들은 사실 교단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방청석에도 현직 선생님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또 실제 학교 현장은 어떤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인천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승래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이 점이 좀 고쳐져야 된다. 우리 교사 사기를 올리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 박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권 침해 관련한 다시 이제 정립하는 부분,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네. 번째는 그 과중한 행정 업무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정작 네. 중요한 수업 연구 시간이 부족한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교에서 이제 이벤트성 행사 준비와 그 진행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관련해서 지장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 선생님들께서 늘 불만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뭐 해오신 활동이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직을 깊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저희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과한 행정 업무라든지 이벤트성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 관리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교육청에서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처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현실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완벽하게 경감됐다 이렇게는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또 교육청으로 가나요, 화살이? 네. 그 교육감을 우리가 뽑는데 왜 교육감들이 그걸 그렇게 하죠? 혹시 교육감님들한테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을까요? 교육감님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경청해 주시고 꼭 좀 함께 발 맞춰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감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샵 054, 샵 054로 시청자 여러분의 실시간 문자 참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211님께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교사의 행복도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텐데 이 선생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조인희 선생님 뭐 이것만큼 꼭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즐겁고 행복하고 자존감이 이렇게 막 넘칠 때 그것에 대한 효과는 당연히 교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학생들과 어떻게 교감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충분한 시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은 상당히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샵054, 샵0504로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 보내주십시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지금 현재 아주 많이 얘기가 되긴 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시대적 변화 앞에서 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변화를 도모해야 될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사의 역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은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될지 그래도 우리 전문가 김희경 교수님. 네. 외국 사례들을 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영국의 21세기 스쿨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써서 제가 뭐 언급하기도 이제 뭔가 지루한 감이 듭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도래하지 않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에 대비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걸 위해서 나이나 학년이나 교사의 지도 방법이나 커리큘럼, 과목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여전히 몇십 년 전에 과목 그대로 뭐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주제가 과목이에요. 네, 주제가. 그래서 창의성이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바꿔 가는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멀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학교라고 하는 것이 OECD가 오래전에 학교가 어쩌면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예 없어지든지 리엔지니어링을 해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체되든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쯤은 좀 심각하게 말만 하지 말고 고민을 해서 학교를 리엔지니어링하고 거기에 교사들이 정말 스스로가 창의적인 먼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우리 쌤 생각은 뭐 없으실까요? 네,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교사가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교사들끼리 협력하면서 교육의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면 또 교사들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삶을 고민하고 또 학습 내용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동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를 위한 이제 방안이 결국은 아까 얘기 나오긴 했는데 양성 방향, 양성을 할 때 조금 초점을 거기에 두어서 가야 될 텐데 양성 중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될 점, 그럼 뭐가 있을까요? 보실 때. 우리 박정희 교수님. 앞서서 왔던 질문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세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Z세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해당하나 봤더니 X세대와 Y세대의 경계선상에 들어가고 Z세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영상 중심이고 클립 형태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저도 들어가 봐서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ASMR인가요? 뽀드득거리는 소리를 틀어놓고서 이거를 감동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잘못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세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벌써부터 이제 좀 경직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부터 풀어가야 되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사실 교대와 사범대 커리큘럼을 오랜만에 좀 놓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사범대는 제가 다녔을 때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도 똑같고요. 그리고 교대는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생활지도의 이해, 상담, 기법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좋겠습니다. 이걸 배웠군요라고 했더니 아니에요라는 단호한 대답을 듣고서 교대사대가 아직까지도 그렇구나. 전부 교과 체제 그다음에 교과목 중심 체제에서는 좀 벗어나서 좀 과감한 이런 뭐 ASMR 이런 과목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시각을 길러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대 교수인데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